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사주 드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이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기회 잡는 법,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한꺼번에 촬영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갖고 3부로 나눠서 영상을 올렸는데요. 다 듣고 나니까 제가 못다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게 어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행운이 오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행운이라는 게 무슨 엉뚱하게 무슨 복권에 당첨된다든가 뭐 가만히 있는데 막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 팔자가 저절로 핀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예전에 나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변화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제가 한 것처럼 무슨 담배를 끊는다든가 108배를 한다든가 이런 자기만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사람이 군 제대를 하면 20대 초반이잖아요. 보통 21살, 22살, 뭐 23살 늦게 가도 그 정도에 가잖아요. 그래서 제대를 해가지고 이제 20대 젊은 나이에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때 한 가지 장애가 있었어요. 어떤 장애가 있냐면, 일단 군 제대해가지고 눈병신이 되니까 그 군대에 있을 때도 물론 그걸 느꼈지만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심이 자꾸 커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져요. 그 분노심이. 그러니까 군대에서 막상 그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이때보다도 오히려 제대해가지고 집에 혼자 있으니까 그때 더 분노가 더 치밀어 오르고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못할 정도로 거의 정신이 나갔다고나 할까?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당하고만 살지?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왜 이런 병신이 돼야 되지? 막 이러면서, 반면에 제가 어떤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그 사람한테 어떤 보복을 가했다든가 뭐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만 이렇게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 거기에 대한 분노, 이거를 억누르기가 상당히 힘든데, 좀 특이한 건 뭐냐면은 제대하고 나서 더 심해졌다는 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전에 안 좋았던 일, 거기에 대한 분노심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딱 그 상황, 내가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다 그랬을 때에는 그때 그 부당한 일을 당했을 그 상황보다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노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그 20대 제대하고 나서는요, 상태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정상적인 일을 하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가 이제 9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는 정신과 치료 받고 이런 게 이렇게 일반화돼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그냥 정신병원에 가는 정신병자 취급을 했지, 지금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병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 계속 괴로워하고, 그 무슨 일을 하는데도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후유증이 상당히 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40대에 108배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40대에 접어들면서 좋은 대운이 들어오면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런 방식대로 살면 발전이 없으니까 내가 예전과는 좀 다르게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담배도 끊고 그리고 막 자격증도 따고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08배를 했다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108배를 안 해본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매일 새벽 기도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일정한 시간에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그 예전에 동영상 편집도 가르쳐주고 그랬던 그 젊은 친구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기도를 한대요. 그 친구는 교회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때 받는 영감이 좀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108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108배라는 게 뭐냐면 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하는 절은 제사 지낼 때 하는 절하고 달리 얼굴을 갖다가 땅에다가 팍 묻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천천히 일어나서 절을 하는데, 제가 이 절하는 걸 배우려고 그 스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절을 기차게 잘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쓴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이 정말 대단한 스님인데 막 하루에 그 100만 배씩을 막 여러 번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100만 배 절을 한다는 게 그게 거의 인간이 할 짓이 못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거의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100만 배를 여러 번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절하는 걸로 봐서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분이 이제 운영하는 사찰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절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조계사에 와서도 이렇게 시범을 보이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분한테 배워가지고 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8년 정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하루도 안 빠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절을 해요. 하루에 108번씩. 그럼 일정한 시간에 이제 방석 깔아놓고 절을 할 게 아니에요. 그럼 절하면서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그냥 무념무상으로 절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절하는 데도요, 저는 아주 천천히 절을 했는데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거든요. 30분, 35분 정도. 그 108배를 하는데 그 정도 걸리면은 상당히 늦게 하는 거예요. 이 108배는 빨리 하잖아요. 빨리 하면 한 10분 만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일부러 늦게 했거든요. 그러면 한 30여 분 정도 되는 그 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절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무념무상의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단한 수준에 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108배 할 때 일단 그 몸 자체가 나를 확 낮추는 거잖아요. 108배라는 그 절하는 그 포즈 자체가 내 얼굴을 땅에다가 딱 박고 다리를 굽히고 땅에다가 팍 박고 나를 낮추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매일 하는 거 아니에요, 108배를. 그리고 이제 사람이 그걸 할 때마다 생각을 한다고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생각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해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처님한테 빌어요. 절을 하면서. 그러면 어떤 걸 빌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기 싫다. 앞으로 더 멋지게 살고 싶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매일 30분씩 절하면서 각오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계속 되새기는 거죠. 나를 변화시키고 싶다. 그래서 나도 이 짧은 인생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한번 멋지게 살고 싶다. 계속 마음속으로 각오를 다지는 거예요. 그게 108배예요. 그리고 그 포즈 자체가 일단 자기를 낮추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면서 예전에 그 막 분노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참기 어려운 그 분노,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던 거죠. 거기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절하면서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70% 80% 정도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제가 만약에 있잖아요, 뭐 다리를 다쳤다든가 외형적으로 뭐 그래가지고 아니면 뭐 손가락이 잘라졌다든가 뭐 그러면은
그런 거는 살다 보면 이제 만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보이잖아요. 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이잖아요. 지금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은 점이 계속 보이니까 그걸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108배를 계속하면서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됐죠. 그러니까 제가 뒤돌아보면 이 108배라는 것이 그 효과가 제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제 마음을 안정시키고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 의지를 다지는데 이 108배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제 행운이라는 게 들어왔다면 이런 거죠. 제 후배가 사주를 한번 배워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후배가 그런 전화를 안 했다, 그렇다면 저는 사주를 안 배웠죠. 왜냐하면 사주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 행운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는 이 사주를 공부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한테 상담을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요, 내 적성에 가장 적합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 적성에 가장 잘 맞는 일을 찾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적성에 가장 잘 맞는 일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떤 일이냐면 집중이 되면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집중이 되면서 재미가 있을 때, 그게 나한테 가장 적성에 맞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를 배워봐라 하고서는 후배가 소개를 시켜줘서 그 사주를 알게 됐다는 거, 이건 행운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제가 이제 행운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가 이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내고 이런 것도 제가 개발한 방법이지만, 뭐 개발이라는 말까지 할 필요도 없죠. 너무 단순하니까. 또 행운이라고 할 만한 게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제가 이 사주를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이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직장을 계속 다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사주만 해갖고는 제 생활비가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사주만 한다고 하면 집에서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하든지 사무실을 얻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무실 얻을 정도로 수입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집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집에서 계속 집에만 있으면서 사주 상담만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규칙적으로 출퇴근하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주 상담하는 사람들도 자기 사무실 얻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사무실 얻을 만한 수입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집에만 있어서는 사람이 폐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직장을 계속 다녔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다닌 직장이 뭐 빌딩이나 오피스텔 같은데 관리실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요, 관리실에서는 녹화를 못했죠. 그래서 근무 시간 끝나고 남아서 뭐 집에 가기 전에 녹화하는 경우도 있었고, 집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근무 시간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그냥 제 밴드 관리하고 막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회사에서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전 직장에서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잘렸어요. 저는 그 근무 시간 끝나고 사무실에서 남아서 작업을 하면 작업이 더 잘 되더라고요. 집중도 더 잘 되고. 그래서 일부러 끝나고 이제 관리실에서 이제 작업을 했거든요. 제 노트북 가지고 가서. 근데 관리소장이 그걸 보고 저보고 무당이라고 그러면서 저를 잘랐습니다. 잘릴 때도 되게 웃겼어요. 그냥 그만두라고 하면 내가 그냥 나와서 그만둘 텐데, 그걸 회의에 붙였어요. 회의의 항목으로 저 직원이 그 무당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데 계속 다니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잘라야 된다, 그래갖고 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제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그때 나이가 한 80이 거의 다 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만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잘려가지고, 그래도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데 새로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 구한 데가 지금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직장이 정말 구하기 힘든 직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직장이 위치도 좋아요. 저기 청계천하고 동대문이 한 100m, 200m 안에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근무 여건이 좋으냐면 제 방이 따로 있어요. 제 방에만 계속 있으면 돼요. 누가 들어오지도 않아요. 연락도 안 와요. 무슨 관리실이니까 무슨 민원이 있을 게 아니에요. 민원이 거의 없어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피스텔에서 괜히 와가지고 막 시비 걸고 이런 사람들도 전혀 없고, 사람들이 다 인격자예요. 인격자. 사람들이 다 좋아요. 제가 다른 동네에서 그 오피스텔 근무할 때는 막 그 질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막 양아치 같은 사람들 많았는데, 여기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냥 제 방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컴퓨터 갖다 놓고 제 작업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월급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직업이, 이런 직장이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최적화된 직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일이 많아가지고 바쁘고 그런 데는 다닐 수가 없어요. 이 사주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회사에 와서 일을 하면은요, 집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따로 사무실을 얻어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나 여기 다니면서 하는 거나 작업량은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임대료를 내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안 내고 오히려 월급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하니까 저한테는 아주 행운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것도 나한테 이제 좋은 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운이 들어오면, 대운이 좋은 운이 들어오면 물론 행운이라고 할 만한 일들도 많이 생기지만,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이제 막 변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이렇게 발버둥을 치다 보면은 분명히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